썩은 비린내 진동, 폭염 속 수해지역 비상. 외유도 모자랐는데 김학철 도의원은 국민들이 들쥐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청주의 물난리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 것인지 청주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가슴 어깨선까지 가까이 물이 찬 거예요. 야채, 과일, 육류는 벌써 이미 다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월세 지금 뭐 45만 원씩 내는데 저희는 뭐 진짜 미치겠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이렇게 내고 있는데 막혀요. 본인 집이 잠겼다고 하면 진짜 놀러 가시겠느냐. 자기 어머니가 물에 떠서 떠다니신다고 그러면 진짜 가시겠느냐. 한국은 안 밟았으면 좋겠어. 한국 땅. 자기네들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거지로 다 거기를 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이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 발언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물, 전기 다 끊기고 매일 전쟁터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재민으로 분류도 안 돼 있다. 아이 없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아침 일찍 집 나가서 저녁까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물기가 있는 쓰레기가 다 썩어서 비린내가 진동한다. 아유, 전염병이나 식중독에 걸릴까봐 겁이 난다. 그러면서요. 화장실도 못 가니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 폭염 속에 물도 전기도 못 쓰니 지옥이 따로 없다. 물 한 박스 가지고 계단 300여 개를 올라가야 한다. 샤워는 꿈도 못 꾼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비는 그쳤고 일단 가득 찼던 물은 빠졌는데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옛말에도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고 얘기했죠. 물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뭐 이재민들의 고통이라는 건 가재도구는 뭐든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이제 물난리 쪽에서 집은 있지만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끊겨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긴데요. 특히 고층 아파트의 고통이 심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에어컨, 냉장고 다 쓸 수 없고요. 변기에 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서 아예 옆에 찜질방이나 호텔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어린아이나 노인층이나 환자가 있는 집안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택배를 요즘 많이 받으니까 또 물도 없으니까 택배 같은 거 물을 이제 택배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택배기사가 15층까지 간다할 수가 없으니까 미안해서 7층에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접선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으니 주고받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대비가 돼서 특히 이제 외유를 나간 사람들의 그 도의원들이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현 박사님 구의원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복구가 좀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빨리 착착착 진행이 돼서 주민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건데 복구가 이 예상보다 좀 더 더딘 것 같아요. 굉장히 여의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있는 건 사실은 사회 기반 시설부터 복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침수되어 있는 공간부터 이제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면산 산사태 때 저희 아파트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실이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실이 물에 차갖고 침수가 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럼 저도 11층에 살았는데 11층까지 7월 달에 더운 여름에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물이 안 나와요. 샤워도 안 되죠. 거기서 화장실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변기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냉장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전이 날지 누가 알았나요? 냉장고에 이미 물건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아이고, 냉동고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해요? 냉동고, 냉장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서는 전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오니까 아파트 동네는 또 엉망진창이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복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후순위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의 일이니까 일단은. 지금 해야 되는 건 도로부터 복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복구 비용도 아파트 사람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치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들 참 많이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민간의 역할들이 다 혼재해서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가 연결해주면서 어디까지 민간이 해야 될 거고 정부의 도움은 어디까지 필요하지? 이런 일들을 해줄 전문가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들어와서 현장 투입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이런 얘기들이 도의원들을 통해서든지 전국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지난 4일 동안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고 이거 한 달 안에 복구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올여름이 다 지나서 가을까지 갔을 정도가 돼야지 복구가 어느 정도 아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더운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중앙국회의원들도 좀 관심을 보여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의 괴산댐 인근에서 괴산댐의 관리소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괴산댐 수문을 7개를 동시에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괴산 칠성 청초 주민들이 괴산댐 수문 7개가 동시에 개방되는 바람에 많은 물이 쏟아져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평소 장마를 대비한 수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폭우가 내리던 날 갑자기 수문 전체가 개방하면서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컸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원망과 원성이 나온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 입장에선 피해를 당한 건데.